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양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조금 답답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금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4,05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 금액이 8월 2일 날짜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로 인해서 부채를 갚고, 그쵸? 그리고 시공사 선정.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 참고 서류까지 내놨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막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리고 금양에서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키포인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날짜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주총회가 열리는 안건들을 쭉 봐보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보면은 뭐 주식의 종류 해가지고 이익 배당 및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 주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종류 주식의 수와 내용 중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행 시 이사 일결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 주식 해서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 주식들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양이 상장 폐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상장 폐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상장 폐지 결정 처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7일 정도 줍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는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산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회사가 또 이제 상장에 대한 걸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재상장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금형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7일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7일간에 막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겠죠. 근데 일부분이 아주 극소수가 나는 금양을 절대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못 팔아. 내가 산 게 얼만데, 뭐, 시가총액 9조 원일 때 막 매수를 했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부터 요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50분의 1 타자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가격에 못 팔아. 나는 금양이 나중에 잘 회사를 다시 운영을 해서 비상장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재상장할 때 그때 팔 거야.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 못 하죠. 이 이후에는. 말 그대로 재상장 진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재상장을 못 하고, 뭐 기업에 대한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할 때가 있어요, 기업들이. 그쵸? 재무 상태에 대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들어간 거니까. 그럼 그때 기업에 대한 자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뭐 부동산 자산 아니면은 뭐 공장 지분에 대한 거, 그쵸? 그리고 SM랩 지분, 몰라광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산 가치거든요. 이거를 얼마 정도 하냐에 따라서 이 말 그대로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주만 비율만큼 해가지고 이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할 때 이 우선 주식을 먼저 배정 처리를 받게 해주고 일반 보통주는 그 이후에 배정을 받게 해준다라는 거에 대한 의결입니다, 이게. 근데 이때 정도 가면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게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럴 때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산 가치 부분에 대한 거를 배정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위 말하자면 자진 상폐를 할 때가 있어요, 회사들이. 왜 그러냐면 회사가 상장 상태가 돼 있는 것보다 상폐 처리를 했을 때가 회사의 운영 방향과 이 결정권에 대한 게 훨씬 더 수월하겠다 해서 자진 상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회사의 뭐 사업 가치나 아니면 유보금 가치에 대한 것보다는 이럴 때 사업성이 더 좋기 때문에 자진 상폐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나 이 우선 주식에 대한 거나 아니 보통 주식에 대한 거가 치열하게 뭐 논쟁이 있지. 진짜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 들어간다라면 4,050억 원에 대한 유증 처리가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채 비율에 대한 게 줄어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측에서 1년간의 유예기한 주어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상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주주 의결한다는데 이게 무슨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쟁 부분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사 선임해가지고 뭐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 이사 선임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이사 선임을 해주면은 그 회사 내에서 결정이 나왔던 거를 이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양이 어? 아니 유상증자를 4,050억 원 이거 할증 처리 50% 받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우디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월 2일 날짜에 이제 납입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납입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납입이 안 될 것 같았으면은 벌써 막 이 돈이 안 되네 뭐네 막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납입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유동자금이 확보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 나와 있는 게 2,050억 원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채를 갚고 이 1,500억 정도 해당되는 돈은 이제 장비나 소재나 부품 쪽에다가 한 다음에 우리는 수주권을 받아가지고 유동자금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지금 이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상증자다가 들어왔을 때 한국거래소는 아마 빠르게 거래 재개에 대한 거를 심사 처리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한국거래소가 어쨌든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험 종목이니까 거래 정지를 시켜가지고 관리 종목 처리로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이 부채 비율에 대한 거를 확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거래소 측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빠르게 검토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지금 제가 계속 두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죠.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동자금. 그쵸? 거래 재개를 시켰을 때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게 얼마 정도 확보가 되냐예요. 유동자금이라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부분도 분명히 뭐 있고 유동자산이라고 재무제표에 따로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 빼놓고도 소위 말하자면 금양이 나중에 받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급계약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빌려줬던 돈을 되갚거나 이런 것도 다 유동자금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동자금이 그럼 어느 정도 확보가 됐냐에 따라서 거래지개가 됐을 때 주가의 하락과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유동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거래지개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더 힘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유동자금 확보하고 나서 거래 재개를 시키지라는 말이 100번, 1000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8월 2일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아까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 시공사 부분 해결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공사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정도, 지금 이제 7월 달 정도 수준이면은 이 시공사 부분에 대한 재선정 처리가 거의 마무리 처리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지금 80% 정도가 공정률이 완공이 된 거에서 20% 남았기 때문에 이 20% 정도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완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양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 공시 부분에서 이 11월 30일 날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 11월 30일 날짜가. 그러면 또다시 불성실 지정 공시로 인해 가지고 상패 사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점 자체가 이미 12점 정도로 확보해 놓은 금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점만 더 들어간다라고 해도 15점이 넘어가서 상패 사유에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또 거래 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지. 지금 무슨 나중에 상장 폐지됐을 때 저 우선주가 먼저 배정을 받고 나중에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신주는 나중에 배정받는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지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맨날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리비안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건이 언제 나올까? 그리고 현대차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건이 언제 나올까? 지금 당장 나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는 시공산 부분에 대한 선정 처리가 나오고 공장이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된다라는 게 나와야지 이 기업들도 완전 계약 처리를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1공장하고 2공장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21700 배터리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필라이 모터스하고 리비안 거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부분이, 아니, 리비안하고, 아니, 리비안이래. 리비안 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노텍 에너지 건하고, 그리고 사우디 건에 1,500억 계약. 그쵸.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리비안 건이랑 현대기아차 부분은 3사 공장 부분이 분명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공급 계약 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텅스텐 가격. 요번에 저는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2분기부터 반영이 될지 아니면 3분기부터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양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텅스텐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유동자금에 대한 확보입니다. 이건 완벽한 확보죠. 영업이익 부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시공사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입 부분이 가장 먼저 이제 8월 2일 날짜에 저 4,050억 원 정상적으로 납입되나 이게 가장 키포인트의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는 투자를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공시 부분이 나왔던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쟁은 너무나도 이 금양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키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까지 가가지고, 주주 배정 부분 때문에, 우선주, 뭐 보통주 따질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면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0원일 겁니다. 0원.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들 받으실 거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7거래일 동안에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 정리를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재상장 처리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갖고 있다가 이 부분에 갖다가 상장 폐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큰 오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양은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